자, 변수에 해당되는 예제, 이제 네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7개의 보석 찾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7개의 보석 찾기는 캐릭터가 보석을 7개 수집할 때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게 되겠죠. 자, 목표를 보시면은 정확히 7개의 보석을 수집하라 라고 했습니다. 캐릭터가 이동하면서 그 보석을 수집할 때마다 잼 카운터, 그죠? 변수죠. 보석을 수집한 개수를 저장하는 잼 카운터라는 변수 값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몇 번 다루어봤죠. 대신에 이제 이게 쭉 움직여서 이제 7개의 보석이 수집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는 코드를 이제 완성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석이 이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임의의 위치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임의의 시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캐릭터가 서 있죠. 이 캐릭터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 막혀 있기 때문에 막혀 있으면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고 또 이쪽이 막혔죠. 또 막혀 있으면 또 어찌 됩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겁니다. 칸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다섯 칸인데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보석의 개수는 7개의 보석을 수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칸칸마다 보석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현재는 화면상에서 봤을 때 보석이 한 개밖에 없지만 이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동하는 위치마다 앞 뒤로 해가지고 임의의 위치에 그죠? 임의의 위치에 또 임의의 시간으로 보석이 계속 생성이 되겠죠. 그때 이제 캐릭터는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보석을 수집하는 겁니다. 몇 개? 7개까지. 7개만 수집하고 7개가 수집되고 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다. 자, 이런 코드를 완성해 보아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7개까지의 보석을 수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쓰느냐 하면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거예요. 비교 연산자.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 화일문, 반복문이죠. 자, 화일문에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잼 카운터의 값이 7보다 작으면 true죠. 그러니까 0부터 1, 2, 3, 4, 5, 6까지. 그죠? 잼 카운터의 값이 0, 1, 2, 3, 4, 5, 6일 때는 뭡니까? 요 바로 밑에 있는 문장들을 계속적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잼 카운터 값이 7이 되면 어찌 됩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잼 카운트가 요렇게 7이기 때문에 만약에 잼 카운트 값이 7이 들어가면은 7이 7 요래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은 뭐가 됩니까? 결과가 거짓이 됩니다. 그죠? 거짓이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하는 거죠. 자, 요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그럼 요걸 갖다가 코드로 만들면 실제 코드를 만들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순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잼 카운트 변수를 선언하고, 그죠? 그 다음에 0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보석을 수집할 때마다 잼 카운트 값이 증가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자, 세 번째 이제 여기 화일 루프를 이용해서 잼 카운터를 7까지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이 될 때까지는 7개를 수집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보석을 수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7개가 되면 정지하게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화일 루프 안에 뭘 넣으라는 겁니까? 비교 연산자를 넣어서 이러한 형태의 구조로서 코드를 완성하라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제시해 있는 이 코드를 실제로 입력해 가지고 캐릭터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변수 선언을 해야 되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빠져 있지만 먼저 뭔다? 변수를 선언해야 되죠. 그죠? 선언하는 방법은 var 명령을 사용한다 했으니까 var 명령을 쓰시고요. 잼 카운터를 써야 되죠. 자, 잼 카운터. 자, 잼 카운터의 초기 값은 얼마입니까? 제로죠. 네, 0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일문을 사용해야 되죠. 화일문을 써야 되는데 화일문은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위에서 잼 카운터 값이 비교 연산자 7, 그죠? 7보다 작은 경우까지
그러니까 0, 1, 2, 3, 4, 5, 6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행하게 만들죠. 어떻게? 캐릭터를 이동시킵니다. 그죠? 캐릭터를 이동시킵니다. move forward죠. 자, move forward에서 캐릭터를 이동시킵니다. 이 캐릭터는 이동하다가 막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거죠. 막혀 있으면 요렇게, 그죠? is block이면은 이렇게 턴해야 되는 거죠. 턴에서 다시 또 이동하는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이 막혔냐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캐릭터가 처음 위치에서 요렇게 이동하면서 각각의 칸을 갖다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무브 포워드 하면서 칸에 보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여기 막힌 위치까지 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 if문을 사용해야 되겠죠, 일단. 그죠? 자, move forward 해서 if is on gem 보석이 있냐 봐야 되는 거죠. 보석이 있으면 어떡한다? 보석을 수집해라. collect gem. 자, 수집하고 끝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자, 잼 카운터 하나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잼 카운터 더하기 1 이렇게 한 칸씩 한 개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if문을 이용해서 앞이 막혔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 이게 if is blocked 막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전환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턴 레프트나 턴 라이트를 두 번 하면 되죠. 턴 라이트나 턴 레프트를 두 번 하면 되니까요. 턴 레프트를 두 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두 번 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 코딩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볼까요? 변수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잼 카운트를 비교하는 거죠. 7과. 처음에 잼 카운트는 제로이기 때문에 잼 카운트의 값이 0이에요. 그럼 0이 7보다 작기 때문에 이 조건은 뭡니까? 참이죠. 참이면은 요 다음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죠? 자, 그럼 move forward 하겠죠. 그럼 얘가 자, 여기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한 칸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동해서 그 칸에 보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보석이 있으면 이걸 실행하겠죠. 여기 만약에 있으면, 보석이 있으면, true면 이게 실행될 거고, 보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false가 되죠. 보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 문장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중괄호 이후에 있는 요 문장을 실행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if 막혔냐? 그죠? 막히면, 막혀 있으면 이게 true죠. 막혀 있으면 다음 문장을 실행할 거예요. 그죠?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막혀 있지 않으면, 막혀 있지 않으면 요렇게 빠져나오죠. 그죠? 여기 이후로, 그죠? 빠져나와서 요걸 만나면 다시 요렇게 올라갑니다. 왜? 반복문이니까. 그래서 다시 화일문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잼 보석이 있었다. 그러면은 collect 잼을 하고 잼 카운트가 0에서 1 해가지고 요 값이 잼 카운터 1로 변경된 상태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잼 카운트 값이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과 비교하니까 또 true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또 밑에 문장을 실행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해서 이 잼 카운트 값이 자, 이게 6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7보다 작죠? 그럼 true예요. 그죠? 밑에 실행합니다. 보석이 있어요. 그럼 수집하고 잼 카운트에는 뭐 됩니까? 잼 카운터 더하기 1 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죠? 7이 이렇게 저장되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while문을 다시 만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잼 카운트 값이 뭐예요? 여기 잼 카운트 값이 7이 됩니다. 그죠? 자, 잼 카운트 값이 7이 되면은 비교 연산자에서 7보다 작아야 참이 되고 요 아래 문장이 실행될 건데 7이 돼 버리게 되면은 작은 것이 조건이 안 맞죠. 그러면 이 조건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됩니다. 그렇죠? 거짓이 되면 요 문장의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여기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바깥에는 아무 문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프로그램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잼 카운터가 7이 되면은 여기서 잼 카운터가 6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저장되는 값이 잼 카운터 7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보석을 7개 수집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걸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이제 캐릭터 이동할 때마다 보석의 개수를 여러분이 한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보석이 생성되고 있죠. 현재 앞에 보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한 개 만들어졌죠.
자, 두 개를 수집했습니다. 막혔으니까 방향을 전환했죠. 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석이 생겼지만 수집하지 않죠. 진행 방향에 있는 보석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3개 수집했고요. 자, 4개 수집했죠. 자, 방향을 전환했고요. 보석을 수집했습니다. 5개. 자, 이제 보석을 6개 수집했죠. 보석을 7개 수집했습니다. 방향을 전환하고, 그렇죠. 끝났죠. 그러니까 앞에 보석이 있지만 캐릭터는 보석 7개를 다 수집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보석이 7개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잼 카운트 값이 7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보면은,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가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